어떻게 하면 쉬워지냐? 많이 쓰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많이 쓰면 그 인출하는 그 비용이 그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기억이 인출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는 또 겁니다. 한 말이죠. 놀랍죠. 그래. 네,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박문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 운영하고 있는 박문호입니다. 예. 과학문화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뇌의 기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억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베르그송은 지금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기억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 언어와 신체 활동과 관련된 절차 기억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떠올려지는 그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기억인데 사실은 이런 이미지 기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프루스트 소설가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을 보면 그 홍차에다가 그 마들린을 먹으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쫙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과거 사실에 대한 기억을 할 때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실과 관련된 어떤 감정과 느낌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러붙어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억과 감정이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감은 크게 세 덩어리로 볼 수가 있는데 감각과 운동 그리고 기억 이 세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기억만 강의했는 게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기억만요? 예. 기억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게 기억 이쪽 분야에 얼추만 노벨상이 2번쯤 나오고 브레인과학은 전반적으로 노벨상이 크게 안 나왔어요. 몇 번 없었는데 대부분 다 기억판 나왔고 에릭 캔달 건선 받았고 결론 무슨 말이냐 하면 기억 연구가 맹렬하게 한 50년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올수록 더 조금 아리송해져야 더. 기억이 이게 재미잖아요. 알수록 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아리송해진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기억의 실체를 우리가 주기율표 원자 모델처럼 명확하게 진다면 인간 현상을 보는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간단히 뭐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기억을 이렇게 보면 유니크한 몇 개 특징이 있는데 감정 회로하고 기억 회로가 굉장히 상호 인터랙션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했다. 감정과 기억을. 그러니까 뭐 감정이라는 이거가 이제 파충류부터 포유동물 오면서 이제 점점 불러졌잖아요. 만약에 절지동물이 가재나 새우가 감정을 가졌다, 이건 조금 황당해지잖아요. 그걸 간단히 보면 우리 포유동물이 와서 이제 개인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특히 우리 호모사피엔스 와서는 압도적으로 중요해져 버린 거죠, 감정이. 그럼 왜 그러냐면 감정이 왜 압도적으로 중요해졌는가도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브레인도 생태계다라고 이야기했던데 그것도 다 풀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호모사피엔스가 문화를 이루고 사는 환경이 점점 복합적으로 됐다. 다변수 함수가 됐다. 간단찮다 이렇게 되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은 당연히 우리 브레인이 만드는 거고 브레인이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행동을 잘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행동이 100년 전에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우리 중년 남자가 할 수 있는 일련의 우리가 행동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한 80% 농부밖에 없었잖아요. 다 정해져 있다는 지금은 우리가 보세요. 얼마나 복합적입니까? 간단히 다 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현상이 동적 다이나믹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거다가 감정이라는 이 상태하고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정이라 적고 기억이라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라 적고 기억이라 읽는다. 그러면 기억은 이렇게 굉장히 동적 다이나믹스 굉장히 복합적 이런 거라고 보면 점점 지금 아리송해진다고 보면 감정은 조금 다르잖아요. 감정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 수가 있는 행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러면 기억에 관한 문제는 먼저 감정을 들어가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은 왜 진화되어 왔는가? 이 문제로 환원이 돼요.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명확해져요. 우리 이제 동물마다 다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 인간한테 감정이 없다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바로 왜 진화되어 왔냐면 선택 메커니즘으로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택이 돼요.
뭐 백화점에 가서 넥타이 하나 살 때도 모든 순간순간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거는 네. 상당히 대부분이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 얼마나 지금 복합적으로 기억하고 링크되어 버렸냐 하면요. 이제는 감정하고 기억에 엉켜붙은 이 복합도가 얼마나 심층적으로 되어 버렸냐 하면 기억이 없으면 울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주 이야기하지만 예, 반려견 죽으면 울어요. 근데 가까운 친척 죽어도 안 울 수가 있어요. 자주 안 보면, 자주 기억이 안 없으면. 예. 기억이 없으면.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왜 우리 호모사피엔스에 와서 감정하고 기억의 회로가 이렇게 엉겨붙기 시작했는가? 예. 이렇게 상호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가? 예. 이 문제로 들어가야 되고 동물이 갖고 있는 이 감정들 이런 것들은 듀레이션이 짧아요. 감정의 표출 시간이. 우리가 늑대 하면 뭔 생각이다. 달밤에 늑대가 우 하고 우는 거, 예. 사자도 막 이렇게 하는 거, 예. 예. 퓨마 같은 거 딱 보면 있잖아. 그거는 1분을 지속 안 해요. 우리 인체 생리가 갖고 있는 감정 그 자체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겁니다. 그걸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정동이라 그래요. 정동이란 뭐냐면 가려움 같은 거예요. 재채기, 가려움 같은 거. 감정이라 할 수 없잖아요. 생체 반응이잖아요. 예. 그런 걸 정동이라 그래요. 네. 그게 조금 올라가고 이쪽이 조금 이제 브레인 안에서 개념의 옷을 입게 되면 이제 감정으로 바뀌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으로 오면서 그 선택 메커니즘으로 진화를 하면서 선택해야 될 게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그거에 동반하는 기억이 감정하고 점점 더 강하게 이제 링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는 뭐였냐 하면 기억이라는 게 최근에 오면서 점점 더 아리송해졌다는 거. 노벨상이 2번 나와도 다 밝혀지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더 노출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최근에 일부 프론티어는 뭐라 하냐면 기본적으로 브레인에서 기억은 시냅스가 만든다고 다 이게 뭐 중고등학교 책에도 나올 겁니다. 네. 시냅스를 이야기하는데 예. 시냅스가 기억을 만드는 한 구성 요소일 뿐이지 네. 시냅스를 기억으로 보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감정과 기억이 얽혀져 있는 이유는 기억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감정이 링크가 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 이제 버섯을 봤는데 어떤 버섯을 먹으니까 맛있어. 그리고 어떤 버섯을 먹었는데 내 동료가 죽었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저 버섯을 봤을 때 저거는 맛있는 버섯이야 라는 어떤 뭐 즐거운 감정이 생긴다든지 독버섯을 봤을 때 불길한 느낌이 든다든지 그 버섯에 대한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감정하고 링크된 거라고 이해를 하는 건 조금 이상해요? 아, 괜찮아요. 지금 이 기억이라는 문제가 논의하기가 간단찮은 문제가 뭐냐면 예. 기억, 감정, 의식, 자극기억, 지각 이런 큰 덩어리가 5개가 있어요. 이 큰 5개가 이거 우리 지금 세계상을 이해하려면 미국이라면 여러 가지 각축을 보는 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동일해요, 브레인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단히 설명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자극기억, 그 다음에 느낌, 의식, 그 다음에 지각, 그 다음에 언어. 이게 다 링크가 돼 있네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하나만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네요. 맞아요. 바로 이제 잘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는 이 거대한 한 5가지 덩어리, 그걸 한마디로 뭐서 인지라 그래요. 인간의 지능이라 부르는데 이 5가지, 이 5가지를 각각 들어가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더 통괄하고 있는 더 바탕이 있는 게 뭔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바탕.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행동을 보면 그만 접근하고 회피거든요. 기본이죠. 생명체의 기본이죠. 그러면 접근하고 해피가 이제 행동으로 표출되는 건데 그걸 내각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비용하고 이득입니다. 비용과 이득. 그럼 경제학하고 만나요. 지금은 사회 경제학하고 브레인이 잘 만나는 그 키포인트 어디냐면 투자한 비용, 내가 시간하고 에너지를 든 비용하고 그걸 통한 얻는 이득을 저울질해요. 요게 사실은 위에 있는 언어, 그 다음 느낌, 의식, 뭐 자극기억, 모든 그 바탕에 있는 밑에 있는 거. 기본이 비용 계산이네요. 비용 이득 계산이네. 바로 그겁니다. 기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비용하고 이득 관점으로 보면 아까 실제론하고 만나요. 바로 실제론하고 왜 다시 만나느냐 하면 결국은 왜 실제를 안 보도록 실제 아닌 것만 보도록 왜 진화되어 왔냐 하면 그게 바로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만나죠. 그래서 다시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문제도 기억의 평면에서는 안 보이는 답들이 많다는 게 이제 알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평면에서 봐야 되느냐면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그라운드 상태인 비용과 이득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행동을 나타낼 때는 접근하고 회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하고 비용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 문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브레인 구조에서 그런 부위들이 있고, 특히 감정하고 행동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비용보다 이득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작동해요. 그렇죠. 그렇죠. 분명하죠. 그렇죠. 이득이 없는데 내가 그렇죠. 행동할 이유가 없죠. 요걸 네. 뭐라 하냐면 바로 보상 시스템이라고. 아, 지금 브레인을 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기억이다, 감정이다, 뭐 의식이다, 이 큰 덩어리보다 네. 이 덩어리는 지금 발현된 거고, 네.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에 와서 문화적 현상으로서 크게 발현된 거고, 그 밑에 지금 파충류부터 3억년 동안 이게 늘어왔던 메인 축하고 연결을 해야만이 하나의 단일한 네. 이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걸 그동안 분리해가 봤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네. 접근하고 회피, 네. 비용하고 이득인데, 네. 그걸 결국은 브레인에서 케미칼적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도파민 시스템이요. 저 도파민 갖고 유튜브 많이 했잖아요. 다시 도파민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결국은 비용하고 이득을 매 순간 측정을 해갖고 그걸 갖고 브레인의 회로를 바꾸는 겁니다. 거의 매 순간. 그래서 그걸 저항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학습에 관한 문제도 바로 비용하고 이득을 실시간으로 모든 행동을 할 때 비용하고 이득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갖고 그걸 문법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도파민 시스템이고 그 도파민 시스템이 다시 운동 시스템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이 많으면 도파민이 나와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이득이 적으면 행동을 안 한다 안 하죠. 이거죠. 그럼 그거는 시간을 또 시간축을 봐야 돼요. 그건 한 순간이잖아요. 하나의 행동이 결정해서 딱 하나의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그대로 놔두면 잊어버리고 사라지죠. 이제 기억이 외출인 거죠. 그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시도 넘겨줘야죠. 그래 다음 상황에 만났을 때 적용을 해야 되죠. 바로 인출해서 써먹게. 매 순간 그걸 다시 한다는 거는 비용 요만하게 들죠. 그래서 비용하고 이득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브레인 사이언스 지금은 진짜 단단한 초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억의 문제의 바닥에 들어가면 행동 예측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는 거고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비용과 이득 측면에서 계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행동을 가이딩 해주는 게 바로 보상 시스템, 도파민 시스템이고 그러면 행동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측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 보면 사실은 우리가 왜곡된 기억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서. 그리고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도 어떻게 보면 현재화된 기억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기억의 왜곡. 그러니까 기억의 왜곡이란 말이 실제 했던 그 기억, 실제 상황이 아니고 조금 바꿨다는 거예요. 기억의 왜곡이 왜 생겼느냐. 이 문제는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신문 칼럼에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막 보이 오는 무렵에 어떤 그 작가가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작년 그 2월 말을 떠오르면서 그때 매화가 막 폈고 그 뭐 매화를 보고 한 그 느낌 막 찍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2월 그때 자기가 막 우울증 했고 막 바깥에 진눈깨비 내리고 이래갖고 우울했는데 왜 그러면 원래 내가 작년 2월을 기억을 할 때 매화꽃이 폈는 그 뭐 남쪽에 갔던 그런 이야기를 자꾸 적었느냐 했더니 그게 바로 자기가 기억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건 왜 왜곡하느냐 하면 왜곡해야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월 말에 매화가 피고 매화가 피면 대부분 한 번쯤 봄에 그 가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럴듯하게 왜곡하느냐. 바로 그럴듯해진다는 거예요. 이 왜곡이 왜 생겼는가를 다 따라보면 그럴듯해진다는 거. 그게 바로 맥락이죠. 그럼 다시 말해 이 질문은 뭐 하고 되느냐면 왜 우리의 상호작용에서는 맥락이 그리 중요할까? 특히 이야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재밌게 듣잖아요. 이야기를 왜 재밌게 듣느냐 하면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황당해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대로 사실 같으면 아없이 유수가 될 거예요. 법률 조항 같은 거 재미가 없을 거예요. 너무 황당해져도 그거는 공상이라고 몽상이라고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한 1, 2% 정도 살짝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1, 2% 정도가 틀리게끔 진화돼 왔느냐 이거예요. 기억에서. 바로 사실성하고 일관성이 싸우면 우리 브레인은 일관성을 택한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브레인은 사실에 관심이 없네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네요. 관심이 없죠. 바로 이것도 비용하고 요 가지 보면 다시 다 맞나요? 브레인의 궁극적으로는 어떤 유기체가 어떤 생명체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지 않으면 모든 게 나싱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이 브레인이나 생명체를 물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살아남느냐 이 관점으로 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도 우리 사회에서 인류 문화에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야기로서 모든 게 응집력 있게 되잖아요. 그게 모이면 역사가 되고 다 되는데 그럼 이야기라는 게 왜 이렇게 생명을 잃고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해졌느냐.
바로 이야기는 그럴듯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듯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일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일관성이란 말이 100% 사실이란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 해가 거기 한 10% 이상 사실이 아니면 그 정신병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단 1, 2% 정도로 살짝 스무딩을 하면 그럴듯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그 자체를 시냅스나 이런 걸 계속 파고들어 국부적으로 봤더니 오히려 전체 그림이 이상해지는 걸 지금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광맥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게 이 기억의 실체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레이티브, 은유, 그 다음에 인류의 신화, 이런 문제들이 다 링크된다는 거예요. 아, 질문할 거리가 막 생기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억의 그 과학이 상당히 이게 어느 측면에서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루트를 찾는 과정에서 그동안 대답을 잘 못 했던 왜 우리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야 유용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 유용하냐 하면 그게 바로 셀프 문제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내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가 다 바뀌는데 브레인 세포는 바뀌는 거 아닙니다. 60년 전에 나나 지금 나의 바뀌지 않는 부분은 바로 나는 나다라는 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셀프죠. 그러려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대화를 해야죠. 그래야 나의 정체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렇죠. 네. 우리의 자아라는 거는 매 순간 자전적 과거 기억을 해상하면서 가까스로 유지되는 현상이거든요. 정체성이라는 것. 예. 그러면 지금 나하고 과거의 나가 완전히 단절이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하기 위해서 살짝 과거의 나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목격자 이야기나 자기 과거를 해상했을 때가 상당히 그 실제를 찾아보면 완전히 흑은 아닌데 한 5%, 2, 3%가 살짝 지금 나의 관점에서 바꿔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속 곡선을 끊기 위해 갖고. 그래서 연속 곡선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이해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놀라운 게 그 E.H. 카의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의 요지는 뭐냐면 객관적인 과거의 역사라는 건 없다는 입장이에요. 모든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현재 상태에서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그런 이해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기억의 문제, 자기 정체성의 문제로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대한 기억은 그 사실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작된 기억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서 나의 정체성이 확보되고 그것이 맥락을 갖도록 한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기억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 기억이든 감각이든 모든 게 다 사실은 행동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행동 관점에서 기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기억은 레코드판처럼 과거에 뭘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 저장하기 위해서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미래의 행동을 위한, 다시 하면 미래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쇠는 문을 열고 나면 내려놓잖아요. 항상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그래서 기억은 미래를 여는 문이고 그거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과거 기억이. 그래서 지금 현재 곧장 써볼 수 있는 용도로 바뀌어진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그걸 바로 스키마라 그래요.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 나와요. 흑인 사진을 한 2, 3초 보여주고 즉각적으로 짧게 무슨 도구를 딱 보여주면 오고 싶은 사람이 그걸 권총으로 안 돼요. 그게 스키마죠. 스키마예요. 스키마는 뭐냐면 정한 데피니션이 뭐냐면 의식하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왜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이 중요하냐면 바로 의식하지 않는 데서 작동하는 개념이 스키마인데 바로 기억이 대부분 스키마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즉각 사용하는 용도로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열쇠처럼 즉각 사용하고 폐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미래를 여는 문이라 열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중요하게 이제 최근 그런 관점은 바로 인출용으로 진화되어 왔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출이 안 되면 기억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장용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고 인출용으로 진화되었다. 미래 인출하기 위한. 그렇죠. 그럼 인출은 언제 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어떤 태스크, 일을 할 때, 어떤 머리 상호작용을 할 때 그때 즉각 사용할 용도로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두 번째, 인출용으로 진화되어 왔다. 그럼 어떤 것이 인출이 잘 되는가? 그래서 그걸 빈도수별로 인출의 하이라키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을 많이 불러오면 인출할 때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출이 기억을 불러오는데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쉬워지냐? 많이 쓰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많이 쓰면 그 인출하는 그 비용이 그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기억이 인출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전문가일수록 한 50대 넘어가면 우리가 만나보면 그 사람이 쓰는 상투적 표현들 있잖아요. 항상 있죠. 있죠. 그럼 왜 그렇게 있느냐 하면 비용 인출이 적어서. 그렇죠. 인출 비용이 무지하게 줄여들어갖고 비용이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적에서 그냥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또 한 말이죠. 놀랍죠. 그래서 지금 다시 요약하면 왜 이제 지금 보세요. 기억이라는 게 그전에는 저장이나 코딩 쪽으로 많이 봤는데 지금은 기억은 전적으로 인출용, 그다음 빈도수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에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공부하는 분야에 칸트 철학에 대한 기억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문자로서 기억되는 것도 있고,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억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기억되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겁니까?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요? 크게 그 두 가지 기억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자세하게 나누면 한 6가지쯤 되는데, 의미 기억하고 일화 기억이 있어요. 의미 기억은 제가 간단히 대표 좀 드리면 전부 다 대부분 문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문자 기억.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배웠던 모든 교과서에 나온 거. 책을 통해서 문자로서 보고 습득한 기억은 암기하는 기억이네. 그렇죠. 암기하는 기억. 공부할 때 암기하는 기억. 그렇죠. 그 의미 기억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암기할 필요 없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일화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 일화란 말이 나레이티브란 말을 번역한 말인데 그 일화 기억은 암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암기되는 거예요. 공포 영화를 보면 공포스러운 장면이 내가 기억하지 않을래도 평생 남아있잖아요. 그런 게 일화 기억입니다. 일화 기억은 용량이 무한대입니다. 용량이 첫 번째. 무한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동으로 되고 기억하는데 거의 노력이 안 듭니다. 자동 기억되죠. 자동 기억돼요. 인상적인 장면이 그렇죠. 자동으로 되고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돼요. 우리가 만약에 수학 방정식을 하나 암기하려면 뭐 1시간에서 걸릴 수가 있잖아요. 상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일화 기억은 적각되고 자동으로 되고 용량이 거의 무제한에 가깝고,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자연이 준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꽤 많은 브레인 과학자가 우리만이 일화 기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인간만이. 일화 기억은 해마에서 만들어집니다. 전적으로. 다른 데서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절차 기억, 기술 기억은 해마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 기억하고 일화 기억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하면 먼저 일화 기억으로 만들어졌다가 그게 DNA 피질로 이동해갖고 그게 오버랩 되면서 공통 부분이 범주화되고 그 범주화되는 게 언어로 매핑되면서 개념으로 바뀐 거거든요. 개념화된, 일화 기억이 개념화된 게 의미 기억이 되는 거네요. 철학을 잘하시네. 그렇죠. 그래서 출발점은 일화 기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브레인을 공부해보면 의미 기억보다도 10배 이상 중요한 게 일화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일화 기억은 우리의 셀프를 만듭니다. 어마이 사이언스. 왜 일화 기억이 중요하냐면 내가 한 겁니다. 일화 기억에는 반드시 언제 어디서 누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경험입니다. 자, 의식을 어떻게 대표적으로 내리냐 하면요. 경험을 일으킵니다. 의식이. 의식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경험을 일으키는 건데 의미 기억은 경험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 안 해도 그렇죠. 배울 수 있죠. 지식일 뿐이죠. 내가 파리에 가는 어떤 수필을 본다 해도 그거는 그 사람의 경험이지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화 기억은 바로 개인적 엄밀성을 갖게 돼요. 개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성의 우주가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화 기억을 통해서. 의미 기억은 통용이 돼요. 개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통용되지만은 내가 한 이 특수한, 그래서 일화 기억이 아주 중요한 우주에서 단 하나 하나밖에 없는 기억이죠.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봤는데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화 기억,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기억을 모든 걸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질문했어요. 1985년 3월 25일 날 너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그때 나는 팝콘을 먹고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억은 뉴스가 뭐가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 그 뉴스가 나올 때 내가 팝콘을 먹고 있었다라는 게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의미 기억이 아니라 일화 기억인 거래.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예. 그 일화 기억에서 나온 게 대표적인 게 상상입니다. 예. 상상, 몽상이 그쪽 계열로 갑니다. 예. 그다음 그 일화 기억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특수성입니다. 예. 우주에 딱 그 예,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지금 요 순간은 지금 요 순간 그렇죠. 지금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특수성이란 말은 뭐냐면 일단 유사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범주화를 못합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일화 기억은 다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걸 범주화하고 개념화해서 저장하는 게 의미 기억으로 바뀐다는 얘기네요. 그게 바로 어디서냐면 꿈에서 꿈 2단계 서파수면에서 그러면 그 특수성을 하는 두 레벨 그 딱지가 뭐냐 하면 예. 인덱스가 바로 뭐냐면 예. 시간하고 공간 정보입니다. 예. 어느 장소에서 언제 했다는 게 붙기 때문에 일화 기억은 무제한으로 저장이 될 수 있고 무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용한 시간에 내가 일기를 쓴다. 그러면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걸 A4 10장에 적을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적을 수 있잖아요. 시간만 더 주면 더 적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일화 기억의 특징인데 그렇게 무제한으로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는 인출할 수 있는 단서가 항상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 정보하고 공간 정보예요. 근데 이게 의미 기억이 되려면 요 시간하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빼버려야죠. 지금 여기 예. 바로 그리고 그 두 개 띄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서파수면이 떠요. 요즘 그런 일은 띄니까 예. 바로 특수성이 의미 기억으로 바뀌는 거네요. 사라지죠. 예. 특수성이 사라져야만이 유사성이 보이죠. 다른 예. 거하고. 예. 그래서 그 유사성끼리 모으면 범주화되고 개념화되죠. 그게 이제 의미 기억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왔고 특수성을 띄기 전에 예. 그건 우주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셀프입니다. 셀프가 왜 그 일화 기억에서 출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는 내가 어릴 때 경험한 그거는 이 우주에서 딱 한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 그거 내가 했다는 거. 그것이 점절이 연결되어 가는 그 일화 기억이 내가 나이가 들면서 끊임없이 불러오면서 내가 셀프가 매 순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예. 하긴 의미 기억에 셀프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예. 사실은 시간과 공간도 다 떼고, 나라는 주체도 떼고 예.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기억이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거는 그래서 시간하고 공간 정보를 떼니까 다른 거하고 유사성을 포기할 수가 있죠. 예. 포기할 수가 있으면 범주화가 되잖아요. 공통적인 범주화가 되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시각에서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미지로서 우리 브레인에서 정신작용의 기본 단위는 이미지로서 작동하는 겁니다. 청각의 이미지, 시각의 이미지, 촉각의 이미지. 브레인의 기본 동작 단위는 이미지다. 이미지죠. 이미지죠. 예. 그래서 그 이미지 기반으로 하는 게 바로 기억이고 예. 창의성이고. 예. 예. 예, 오늘 박사님 너무나 좋은 얘기,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그래요. 오늘 참 너무 재밌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한 시간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좋습니다. 예. 예.